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연산연구소 수학 따지기 시간입니다. D085 2주차 시작해 볼까요? 1번 문제는 혼합계산입니다. 곱셈과 덧셈의 혼합계산이죠. 계산하는 수는 그닥 어렵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계산 순서로 할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곱하기는 묶음이라서 이렇게 묶어서 계산하고 또 6 곱하기 12도 한 묶음이라 묶어서 계산하고 그러면 두 수를 더하는 거네요. 그쵸? 네. 그러면 계산 들어가 볼까요? 24의 3배. 24의 3배는 간단하니까 바로 계산해도 되겠죠? 22 3번이면 60. 4가 3번이면 12. 60과 12를 더하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60과 12를 더하니까 72, 그리고 12의 6배는 12 6번 60. 6이 12 해서 또 12. 똑같은 수 72를 두 번 더하는 거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60과 60 더해서 120 넣고 12와 12를 더해서 24. 그렇다면 144 이렇게 구할 수 있군요. 네. 이 문제의 답은 144네요. 재미있네요. 왜냐하면 24 곱하기 3과 6 곱하기 12가 그냥 보면 똑같은 수인 줄 몰랐죠. 그런데 얘를 분해를 해보면 똑같은 수인 게 금방 드러나거든요. 24는 여기 지금 보니까 12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12 곱하기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쓰면 여기 12 있고 얘네 둘이 모아서 6이 되니까 여기 6 곱하기 12하고 똑같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어요. 분해를 해보면 그 수들의 성질도 알 수 있고 수의 크기를 금방 알 수 있게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얘도 12 곱하기 6, 얘도 12 곱하기 6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또 24 곱하기 3을 두고 6 곱하기 12를 12의 2배가 24인데 그래서 이렇게 6을 3 곱하기 2로 갈라서 12와 2를 이렇게 묶어서 봐도 3 곱하기 24가 나오네요. 그쵸? 분해를 해보니까 그 수들이 어떤 수인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두 수는 같은지 같지 않은지도 금방 눈에 보이네요. 그쵸? 네. 우리는 자꾸자꾸 수를 분해하고 결합하고 하면서 계산을 많이 해봐서 수를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좀 눈에 보이죠? 잘 보이죠? 네. 이 문제는 이렇게 결국에 72와 72를 더해서 144가 되는 거였네요. 그죠? 72와 72가 모아져서 144를 만들었군요. 그쵸? 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20 곱하기 8에 어떤 수를 더했더니 290이 되었다고 하네요. 어떤 수를 더했을까요?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아까처럼, 그쵸? 아까처럼, 20 곱하기 8은 곱하기니까 묶음이죠. 그쵸? 그러면 20 곱하기 8에다가 어떤 수를 더해서 290이 되었네? 그런 얘기죠. 그러면 20 곱하기 8은 160을 계산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떤 수를 더했어요. 그랬더니 290이에요. 이쪽과 저쪽이 똑같아. 그치? 여기 등호가 있어. 그리고 이쪽과 이쪽이 똑같아. 이런 거를 우리는 등식이라고 한다고요. 그쵸? 등식, 등호가 있는 식. 얘 이름이 뭐예요? 얘 이름이 등호거든요. 그쵸? 그래서 등호가 있는 식을 우리는 등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러면 이 등호가 있는 식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160만큼씩 덜어내도 똑같은 수만큼 여기서 160을 빼내고 여기서 160을 빼내도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똑같겠죠? 네. 그렇게 네모를 구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네모는 양쪽에서 160을 뺐으니까 이거 없어졌지. 이쪽은 130이 남았겠지.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네모가 주인공인 식이에요. 네모를 구하는 문제니까요. 자, 네모가 130이 되었습니다. 160에 130을 더하면 290 딱 맞네요. 그쵸? 네. 이렇게 또 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간단하죠? 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세 번째 문제는 세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릿수네요. 세 자릿수 곱하기 세 자릿수인데 가운데 0이 있어요. 그쵸? 아, 0이 있는 이런 계산은 쉬운 계산일까요? 어려운 계산일까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쉬운 계산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채점하다 보면 자꾸 틀려 있어요. 간간이. 그래서 좀 정확하게 같이 풀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746에 203을 곱한다는 건 사실은 746이 200번 있고 3번 더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배해서 만약에 계산한다면 746 곱하기 200, 746 곱하기 3 해가지고 더해주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세로셈으로도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요? 203 그러면 203은 200과 3이 모아진 수니까 먼저 세배를 해줘야겠다. 그렇죠? 세배를 해줘야겠다. 그러면 746에다가 세배를 한 거를 첫 번째 줄에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3, 6, 18, 10을 받아 올리면 놓고 3, 4, 12, 12에다 1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13, 그죠? 그 다음에 3, 7에 21, 21에다 1을 더해줍니다. 22, 2238이네. 746의 세배는 2238. 이거는 어떤 거지? 746의 세배 한 거죠. 세배. 3을 곱한 거. 자, 두 번째 줄에는 그러면 어떡하지? 두 번째 줄에는 여기다는 뭘 써야 되지? 얘는 746에다 200 곱한 거를 써야겠네요. 그쵸? 네. 왜? 가운데 15자리가 0이어서 이거는 쉬운 계산인 거예요. 왜? 15자리도 곱해야 되는데 15자리는 안 곱해도 되게 0이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런 계산은 더 쉬운 계산인 게 맞거든요. 근데 왜 실수를 할까요? 자리값을 잘 안 보고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자, 200으로 곱할 차례입니다. 200. 200이니까 15자리, 1자리, 1자리, 15자리가 0, 0이야. 200이라서. 그러면 1을 곱해야죠. 차근차근 2, 6, 12, 10 올려놓고 2, 4, 8, 8에다 1 더하니까 9가 됐네요. 그렇죠? 9가 되었고 8에다 1을 더해서 9가 되었고 2, 7에 14 해서 14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14라고 썼지만 사실은 얼마일까요? 14만인 거지. 그렇죠? 200을 곱했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이제 다 계산이 끝났죠? 네,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계산 있죠? 뭘 계산해? 이제 덧셈 계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덧셈. 그러면 8, 3, 4, 1, 5, 1 받아올림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15만 1438 이렇게 답을 해주면 정확하게 맞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15만 1438 이렇게요. 자, 가운데 0이 있는 계산은 오히려 쉬운 계산이다. 그렇죠? 이게 수긍이 되나요? 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여기 보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하고, 그쵸? 그 다음에 또 만약에 15자리 숫자가 있었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을 또 곱했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안 해도 된다는 거죠. 0이라서.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 또 200배를 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해서 몽땅 더해주는 건데 가운데 수가 0이기 때문에 가운데 수 0이기 때문에 이 계산을 안 해도 됐다. 그래서 두 줄 계산이 되니까 더 쉬워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죠? 꼼꼼하게 하면 오히려 15자리에 어떤 수가 있는 것보다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 틀리지 말아요. 틀리지 않기로 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또 가봐야겠죠. 그 다음 문제는 4번 문제. 소수 뺄셈 문제예요. 덧셈 뺄셈은 뭐만 주의하면 돼요? 자리값. 그죠? 자리값을 잘 맞춰서 계산하면 우리 자연수 덧셈 뺄셈 하는 거랑 똑같죠. 그죠? 자리값을 맞추려면 뭘 맞춰야 되나요?
소수점의 자리를 맞춰야겠네요. 그렇죠? 소수점 자리 여기야, 여기. 그쵸? 그리고 수를 써볼까요? 25.16에서 5.489를 빼는 거야. 5.489를 어떻게? 빼요. 그쵸? 빼요. 자, 그럼 뭐가 나올까?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그 위에 25.16에 소수 세자리수가 없다는 표시를 0을 써서 나타내면 됩니다. 그쵸? 받아내림이 계속 있는 문제로군요. 받아내림이 있어요. 받아내림이 있어. 주의해서 하면 되겠다. 그치? 받아내림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0에서 9를 바로 못 빼요. 그래서 받아내림을 해야겠지. 그럼 10에서 9를 빼니까 1이로구나. 그리고, 얘는 5에서 8을 바로 또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받아내림을 해야겠네. 그래서 10을 가져와서 여기 10 하고서 붙여주면 15에서 8을 빼는 셈이죠. 10에서 8 빼고 5를 더하는 거니까 얼마겠어? 7이겠지. 자, 그 다음에 0에서 4를 못 빼니 또 받아내림을 해줘야겠네요. 10. 그렇죠? 그러면 10에서 4를 빼니까 6. 소수점 자리 그대로 유지. 그리고 4에서 5를 못 빼니 또 받아내림을 해줘야겠네요. 또 받아내림을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가져와서 14가 되었어. 그렇죠? 4, 14. 14에서 5를 빼면 되죠? 그러군요. 그렇죠? 10에서 5 빼고 4 되었습니다. 그러면 19.671 이렇게 받아내림을 몇 번이나 한 거야? 그렇죠? 몇 번이나 한 거야 도대체? 한 번, 두 번, 세 번 했네요. 여기까지 네 번 했네요. 와, 받아내림이 네 번이나 했는 뺄셈 문제였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꼭 세로셈, 물론 세로셈 정확하게 하면은 좋겠고요. 세로셈을 하지 않는 방법도 우리는 배웠죠. 어떻게? 25.16 빼기 5.489를 해. 그런데 25.16에서 얼마를 빼버릴까? 6을 빼버리는 거지. 좀 많이 뺐어. 그죠? 많이 뺐으면 얼마큼 돌려줘야 되지? 0. 얘가 1000분의 1이 저렇게 있으니까 천보수말을 생각하면 돼요. 천보수. 그죠? 0.5, 1, 1만큼 더해주면 돼요. 6 빼고 0.511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6을 뺐으면 19. 그죠? 0.511을 더해주면 6, 7, 1 이렇게. 그죠? 예. 좀 많이 빼고 더해주는 방법도 괜찮죠? 네. 백보수나 천보수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요. 소수 세 자리까지 있으니까 천보수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네. 그러면 그 다음 문제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약분 문제네요. 49분의 28을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됐어요. 분수로 나타내야겠네. 그쵸? 그러면 28과 49를 약분해볼게. 약분한다는 거는 분자와 분모를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눠주는 거죠? 28하고 49는 어떤 수의 배수일까요? 어떤 수로 나누어 떨어질까요? 자, 뭘로 나눠지는지 잘 모르겠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붙들고 분해를 해보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49를 봤더니 77에 49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면 28이 7로 나눠지나? 이렇게 보는 거죠. 7로 나눠지죠. 7, 4, 28, 7, 7에 49. 됐네요. 그러면 49는 얘는 분모, 얘는 분자. 뭘로 나눴어요? 두 수의 최대 공약수로 나눴더니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었어요? 기하분수. 약분이 끝난 분수를 얻을 수 있었죠. 여기는 7, 분모 7, 분모 자리에 7 써주고 분자 자리에 4 써주고 해서 분자 분모를 7로 똑같은 수 7로 나눠서 약분 수를 크게 갖고 있는 49분의 28을 분자 분모를 똑같이 7로 나눠가지고 7분의 4라고 하는 작은 수로도 표현했습니다. 크기가 같은 분수 만들기 위해서 연습 많이 했던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끝난 분수를 뭐라고 한다고요? 약분이 끝난 분수의 이름은 뭐라고 한다고? 약분이 끝났어요. 기약분수라고 부른다고. 이름이 있었죠. 그렇죠? 네, 우리 기억나죠? 좋아요.
여기까지가 5번 문제였습니다. 자, 5번 문제까지 열심히 같이 해보았네요. 자, 조금 이따 잠깐 쉬었다가 6번 문제에서 다시 만날까요?